우주는 138억 년 전 무한히 작은 점에서 폭발하여 현재까지 끝없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의 크기는 반지름 465억 광년으로 추정됩니다. 1929년 에드윈 허블은 은하를 관측하여 도플러 효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선의 적석 편의를 이용해 우주는 팽창하고 있으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는 허블의 법칙을 발표합니다. 도플러 효과란 내 쪽으로 다가오는 물체는 파장이 짧아져 파란색이 많게 보이고 멀어지는 물체는 파장이 길어져 붉은색이 많게 보이므로 은하가 적색으로 보인다는 것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하와 은하 사이 공간이 팽창하면서 은하 간의 거리가 계속해서 멀어집니다. 별과 별 사이는 중력으로 묶여 있어 멀어지지 않고 별이 속한 은하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는 326만 광년마다 초당 71km의 속도로 멀어집니다. 그보다 10배 먼 326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은하는 초당 710km의 속도로 더 빨리 멀어지고 있습니다. 별도 수소를 다 소모하면 백색 외성, 중성자별, 블랙홀로 종말을 맞이하고 사람도 죽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우주는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미래를 알아내기 위해 커다란 계획을 실행합니다. 1989년 11월 나사는 지구 900km 상공에 무게 2.2톤짜리 우주 배경 탐사선 코비 위성을 발사합니다. 2001년 6월 나사는 지구 상공 150만 km의 WMAP 위성을 발사합니다. 2009년 5월 유럽 우주국은 WMAP과 같은 지점인 라그랑주점에 무게 2톤짜리 플랑크 위성을 발사합니다. 새 위성의 중요 임무는 태초에 비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여 우주 전체의 온도가 똑같은지 부분적으로 미세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우주 전체에서 물질과 에너지 분포 비율과 우주의 나이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코비가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절대 온도 2.73켈빈의 10만 분의 1 수준에서 우주의 전체 온도가 균일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미세하게 온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줘 빅뱅을 직접적으로 증명합니다. 두 번째, WMAP 위성이 보내온 관측 결과는 코비가 보내온 것보다 훨씬 더 정밀도가 높습니다.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세 번째, 플랑크 위성은 100만 분의 1 수준에서 관측한 결과를 보내옵니다. 우주의 성분이 보통 물질 4.9%, 암흑물질 26.6%, 암흑에너지 68.5%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과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으로 수정합니다. 앞으로 우주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아는데 중요한 열쇠는 우주의 구성 성분에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은하단이 흩어지지 않도록 중력을 행사하고 돋보기처럼 뒤에서 오는 빛을 휘게 만드는 중력 렌즈 효과로 존재가 증명되었습니다. 암흑에너지는 진공에너지라고도 불리는데 진공의 공간이 에너지를 가진다는 개념입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이 우주에서 보통 물질과 암흑물질을 포함한 32%의 물질은 중력으로 물질을 끌어당기고 68%의 암흑에너지는 밀어내는 힘으로 공간을 팽창시킵니다. 그러니 이 우주가 어떻게 될지는 청력과 중력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찌그러지거나 얼어 죽거나 폭탄이 폭발하듯 터져 죽는 세 가지 종말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뭐가 되든 잔인한 종말입니다. 첫 번째는 우주가 팽창을 멈추고 안으로 찌그러지며 처음 빅뱅으로 대붕괴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물질의 양이 많아져서 중력이 커지거나 암흑에너지가 적어져 청력이 약해지면 중력이 우주 안의 물질을 끌어당겨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뒤로 돌리듯이 행성과 별은 합쳐지고 은하도 합쳐져 블랙홀로 변하고 뜨거워져서 처음에 빅뱅 상태로 붕괴하는 빅크런치가 있습니다. 현재로선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므로 빅크런치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우주가 천천히 얼어 죽는 시나리오입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여 은하 간의 거리가 멀어져 밤하늘엔 별이 보이지 않고 은하 내에서 별을 만드는 재료까지 사라지면서 엔트로피가 최대로 증가하여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사라지면서 열쪽으로 죽는 빅프리즈입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주의 기본 원리가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뜨거운 물에 찬물을 부으면 두 물의 온도가 같아지지만 한번 섞인 물을 다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로 분리하는 가역적인 경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엔트로피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방안을 깔끔하게 정리해도 다시 어지럽혀지는 것은 엔트로피 때문이 아닙니다. 세 번째, 우주가 갈갈이 찢어져 죽는 시나리오입니다. 암흑 에너지가 많아지면서 급격히 팽창하여 중력으로 한데 묶여 있는 별, 은하, 행성을 폭탄 터지듯이 터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원자가 분해되고 우주 공간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므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못해 더 이상 물질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 공간까지 찢어집니다. 이를 빅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빅립은 근거 없이 암흑 에너지의 급격한 팽창을 가정했으므로 종말 시나리오에서 제외합니다. 또 다른 경우로 암흑 에너지가 줄어들어 중력이 커지면 우주가 팽창을 멈추고 수축하면서 별과 은하가 압축되고 뜨거워지고 거대한 블랙홀로 변하는 빅크런치 후 다시 폭발하는 빅바운스가 발생하여 이 우주가 빅뱅, 빅크런치, 빅바운스를 계속 반복했으면 하는 희망 어린 이론도 있습니다. 현재 우주의 팽창 상태에서 가장 지지를 받는 종말 시나리오는 빅프리즈입니다. 적어도 찢어져 죽거나 찌그러져 죽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춤추게 합니다.